여러분, 저 하늘의 태양에 대해서 사람들이 평소에 잘 생각하지 않는 아주 기묘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우주는 텅 비어 있습니다. 공기도 없고 산소도 없죠. 그런데 그 텅 빈 어둠 한가운데서 태양은 수십억 년 동안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저렇게 맹렬하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불이 타려면 반드시 산소가 있어야 하는데 정작 태양이 떠 있는 우주에는 산소가 단 한 톨도 없습니다. 그럼 태양은 대체 무엇을 태우면서 저렇게 빛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저희 파인만의 길에서는 바로 이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태양이 언젠가 꺼진다는 무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 태양이 지금 이 순간 우리 머리 위에서 도대체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지 그 정체를 밝혀보려는 거예요. 미리 딱 하나만 흘려두자면 여러분이 지금 태양에 대해 그리고 계신 그 그림은 아주 근본적인 지점에서 완전히 틀렸을지도 모릅니다. 태양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이런 장면을 떠올리실 겁니다. 캄캄한 우주 한가운데 거대한 불덩어리가 활활 타오르는 모습이요. 하늘에 걸린 어마어마하게 큰 모닥불 같은 거죠. 캠핑 가서 장작에 불 붙여 보셨죠? 그 장작불을 지구 100만 개가 들어갈 만큼 뻥튀기 해놓은 것. 우리는 은연중에 태양을 딱 그런 존재로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은 사실 아주 자연스러워요. 우리가 살면서 열과 빛을 뿜는 걸 보면 그건 10중 8구 불이었으니까요. 가스레인지의 파란 불꽃, 겨울밤의 장작불, 생일 케이크의 촛불, 뜨겁고 밝고 무언가를 태우는 것. 그러니 하늘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태양을 세상에서 가장 큰 불이라고 결론 내리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여기 우리 모두가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이 익숙한 그림 속에 아주 치명적인 오류가 하나 조용히 숨어 있습니다. 우주에는 산소가 없는데 태양은 어떻게 불타나요? 이 질문, 사실 정말 훌륭한 질문입니다. 사람들은 이 질문을 들으면 피식 웃어버리기도 하지요. 그것도 몰라 하면서요. 하지만 저는 생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질문을 던진 사람은 지금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확실히 아는 사실 하나를 끄집어내서 현실과 부딪혀 본 거니까요. 불이 타려면 산소가 필요한데 우주엔 산소가 없잖아. 그럼 저 태양은 뭘 태우는 거지? 이렇게 해요. 이건 무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위대한 과학이 시작되는 출발점입니다. 위대한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이 늘 강조했던 게 바로 이런 태도였거든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상식 뒤에 숨은 검증되지 않은 전제를 끄집어내서 정면으로 노려보는 것. 파인만은 우리가 던지는 질문 대부분에 엉터리 전제가 몰래 깔려 있다고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저는 이 질문을 대충 얼버무리지 않고 아주 제대로 답해 보겠습니다. 자, 파인만이 하던 방식대로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따져봅시다. 우리가 무언가 불탄다고 말할 때 그게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파인만은 말했죠. 설명할 수 없다면 그건 이해한 게 아니다. 그러니 우리도 불이 무엇인지부터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눈앞에 양초 하나를 펴놓았다고 상상해 보세요. 불꽃이 촛농을 서서히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불꽃 혼자 먹어치우는 게 아니에요. 불꽃은 주변 공기에서 산소를 끊임없이 빨아들입니다. 촛농 속 성분과 산소가 화학적으로 격렬하게 손을 맞잡는 거죠. 촛농 속 탄소가 산소를 붙잡아 이산화탄소가 되고 수소는 산소를 붙잡아 수증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원자들이 짝지어 뭉치는 순간 남는 에너지가 열과 빛으로 팍 하고 뿜어져 나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연소예요. 연료와 산소가 만나 에너지를 확 풀어내는 아주 빠른 화학 반응 말입니다. 성냥을 치 긋는 순간에도 라면 물을 올린 가스레인지에서도 지금 이 순간 세상 곳곳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죠. 우리가 일상에서 불탄다고 부르는 그 현상이 사실은 전부 이 화학적인 짝짓기였던 겁니다. 자, 여기서 두 손으로 꽉 붙잡으셔야 할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화학적이라는 말입니다.
연소는 철저하게 화학적인 과정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 연소에서 실제로 자리를 바꾸는 건 원자의 바깥쪽을 도는 전자들 뿐입니다. 원자를 아주 단순하게 그리면 한가운데 원자핵이라는 묵직한 심장이 있고 그 주위를 전자라는 가벼운 알갱이들이 빙글빙글 돕니다. 연소에서는 이 바깥쪽 전자만 자리를 바꿔요. 그동안 원자의 심장인 원자핵은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멀쩡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탄소가 활을 타서 이산화탄소가 되어도 탄소의 원자핵은 여전히 탄소의 원자핵이에요. 이 점 꼭 기억해 두세요. 뒤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시 등장하니까요. 그런데 태양은 말이죠. 이렇게 전자나 만지작거리는 시시한 일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습니다. 태양이 하는 일은 화학 반응 따위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훨씬 격렬하고 우주의 뼈대 자체를 건드리는 근본적인 일이거든요. 사실 태양의 중심부는 분자라는 것 자체가 존재할 수조차 없는 끔찍한 환경입니다. 그러니 태양이 촛불처럼 무언가를 태운다는 그림은 처음부터 성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우리를 훨씬 더 깊은 진실로 데려갑니다. 태양이 촛불처럼 무언가를 태우는 게 아니라면 저 안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태양이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태양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거대한 가스 공입니다. 대략 4분의 3이 수소, 나머지 4분의 1 정도가 헬륨이고 딱딱한 땅 같은 건 아예 없어요. 그냥 어마어마한 양의 뜨거운 기체가 공 모양으로 뭉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구 100만 개를 우겨 넣어야 겨우 하나가 되는 크기죠. 이렇게 무거운 물체는 그 자체의 무게 때문에 특별한 일을 겪습니다. 무거울수록 중력이 강해지는데 태양은 그 무게가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그래서 태양의 막대한 중력이 모든 물질을 안쪽으로 무자비하게 짓눌러 뭉개려고 끊임없이 끌어당깁니다. 지구 100만 개짜리 공을 보이지 않는 두 손이 사방에서 있는 힘껏 쥐어짜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럼 그 한가운데 정중앙은 어떻게 될까요? 사방에서 짓눌러 오는 압력이 전부 한 점으로 모입니다. 태양 중심부의 압력은 우리가 지금 느끼는 대기압의 무려 2,500억 배에 달합니다. 감이 잘 안 오시죠? 사실 저도 감이 잘 안 옵니다. 그냥 우리가 아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가 불가능한 세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짓누르는 압력은 필연적으로 어마어마한 열을 만듭니다. 자전거 바퀴에 펌프질을 세게 하면 펌프가 따뜻해지죠. 기체를 꾹 누르면 뜨거워지거든요. 태양은 그걸 상상도 못할 규모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 태양 중심부의 온도는 무려 1,500만 도에 이릅니다. 우리가 아는 가장 뜨거운 용암이 대략 1,000도인데 그것보다 10,000배 넘게 더 뜨거운 거예요. 참고로 우리가 눈으로 보는 태양의 표면은 대략 5,500도 정도입니다. 그것도 상상하기 힘들 만큼 뜨겁죠. 그런데 태양 중심부는 그 표면보다도 다시 수천 배나 더 뜨겁습니다. 우리가 밖에서 보는 눈부신 그 빛은 사실 태양이라는 지옥의 겉껍질일 뿐인 겁니다. 바로 이 정도 온도에 이르면 우리가 일상에서 알던 물질의 얌전한 규칙들이 몽땅 부서져 버립니다. 온도를 계속 올리면 원자들이 불판이 콩처럼 미친 듯이 튀어다니고 수천 도가 넘어가면 바깥쪽 전자들이 원자에서 아예 뜯겨 나갑니다. 원자가 껍질이 벗겨지는 거죠. 이때부터는 플라즈마라고 부르는 완전히 새로운 상태가 됩니다. 껍질이 홀랑 벗겨진 벌거숭이 원자핵들이 이리저리 미친 듯이 날아다니는 부글부글 끓는 국물 같은 상태 말입니다. 태양 중심부가 딱 이렇습니다. 여기선 분자도 온전한 원자도 존재하지 못해요. 오직 벌거벗은 원자핵과 전자만이 뒤엉켜 춤을 출 뿐이죠. 자, 이런 환경에서 산소를 태우는 촛불 같은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림도 없습니다. 태양은 애초에 화학의 세계를 한참 벗어난 곳에서 놀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한층 더 깊은 질문이 머리를 스칩니다. 좋다. 태양은 촛불이 아니라 벌거벗은 원자핵들이 날뛰는 플라즈마 덩어리다. 그런데 그렇게 뜨겁게 날아다니기만 한다고
저 어마어마한 빛과 열이 나오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뜨거운 것과 우주 반대편까지 빛을 쏘아보내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잖아요. 그럼 그 진짜 에너지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바로 여기서부터 상황이 진짜로 기묘해지기 시작합니다. 1500만 도라는 극한에서 벌거벗은 원자핵들은 총알처럼 이리저리 돌진합니다. 그러다 두 원자핵이 정면으로 쾅 충돌하는 일이 벌어지죠. 그런데 원래 두 원자핵을 가까이 붙이는 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입니다. 왜냐고요? 원자핵은 전부 플러스 전기를 띠거든요. 같은 극 길이는 서로 밀어낸다는 거 다 아시죠? 자석에 같은 극 두 개를 억지로 맞붙이려 하면은 손을 부들부들 떨 만큼 밀어내잖아요. 원자핵 길이도 똑같이 있는 힘껏 밀쳐냅니다. 그런데 1500만 도라는 지옥에서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원자핵들이 이 밀어내는 힘을 무시할 만큼 미친 듯이 빠르게 돌진하거든요. 그리고 두 원자핵이 거의 맞닿기 직전까지 좁혀지는 찰나 우주를 지배하는 완전히 다른 힘 하나가 잠에서 깨어납니다. 바로 강한 핵력, 줄여서 강력이라고 부르는 힘입니다. 이 강력은 아주 짧은 거리 안에서만 작동하는데 일단 튀어나오면 서로 밀어내던 전기의 힘보다 무려 100배나 강력합니다. 그러니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두 원자핵이 그 마법의 거리 안으로 쏙 들어오는 순간 강력이 마치 멱살을 잡듯 둘을 확 낚아채서 다시는 떨어지지 못하게 쾅 뭉쳐버리죠. 평소엔 존재감조차 없다가 딱 그 찰나에만 튀어나와 모든 걸 결정해버리는 겁니다. 우주에서 가장 강한 힘이 가장 짧은 순간에만 얼굴을 내미는 셈이죠. 그리고 바로 이 순간 화학과는 아무 상관없는 경이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연소에서는 바깥쪽 전자만 자리를 바꿨고 원자핵은 안전지대에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원자의 가장 깊은 심장부 원자핵 자체를 통째로 붙잡아 다른 원자핵과 찰흙처럼 지식여 하나로 합쳐버리는 겁니다. 수소였던 것이 헬륨이 되고 아예 다른 원소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우리는 이걸 핵융합이라고 부릅니다. 연소가 원자의 바깥쪽 옷만 갈아입히는 일이라면 핵융합은 아예 다른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것에 가깝습니다. 우주에서 벌어지는 가장 근본적인 변신 중 하나예요. 이 과정을 파인만의 길 스타일로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따라오고 계시죠? 먼저 두 개의 수소 원자핵이 총알처럼 달려와 쾅 충돌합니다. 참고로 수소 원자핵은 그냥 양성자 하나예요. 이 둘이 뭉쳐지는 순간 정말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양성자 하나가 슬그머니 중성자로 변신하는 거예요. 여기가 양자역학이 무대에 올라오는 대목입니다. 이때 두 가지를 툭 뱉어내는데 하나는 전자의 반물질인 양전자, 또 하나는 중성미자라는 아주 기묘한 알갱이입니다. 이 중성미자는 질량이 거의 없고 다른 물질을 유령처럼 쓱 통과해버리는 신비로운 입자죠. 조금 있다 아주 중요하게 다시 등장하니 기억해 두세요. 자, 이제 양성자 하나와 중성자 하나가 뭉쳐진 새 원자핵이 생겼습니다. 이걸 중수소라고 불러요. 여기에 세 번째 양성자가 나라와 부딪혀 합쳐지면 헬륨3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헬륨3 두 개가 돌아다니다 정면 충돌하면 필요 없어진 양성자 두 개를 툭 뱉어내고 헬륨4가 남죠. 우리가 파티 풍선에 넣어 둥둥 띄우거나 한 모금 마시면 목소리가 오리처럼 변하는 그 평범한 헬륨 말입니다. 신기하지 않으세요? 생일 파티의 헬륨 풍선 속 기체가 태양 심장부에서 수소가 지식여져 만들어진 것과 같은 물질이라는 게요. 자, 이 과정을 장부 정리하듯 정산해 볼까요? 처음에 4개의 양성자, 그러니까 4개의 수소 원자핵으로 시작했고 지지고 볶는 과정 끝에 단 하나의 헬륨사가 나왔습니다. 수소 넷이 들어가서 헬륨 하나가 나온다. 태양의 그 모든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바로 이 짧은 과정에서 뿜어져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물리학을 통틀어 가장 소름 돋는 순간이 등장합니다.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이건 정말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셔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재료로 썼던 4개의 양성자를 정밀한 저울에 올려 무게를 잽니다.
그 다음 이들이 합쳐져 완성된 헬륨4 원자핵의 무게를 잽니다. 두 무게가 같을까요? 상식적으로는 같아야죠. 그런데 놀랍게도 완성된 헬륨4가 처음에 양성자 4개를 합친 것보다 아주 미세하게 더 가볍습니다. 질량이 우주에서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분명히 넷을 넣었는데 나온 것의 무게가 그보다 살짝 모자랍니다. 사과 4개를 갈았더니 사과즙이 사과보다 가벼운 것과 같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이 수수께끼의 답을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명쾌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질량과 에너지는 사실 같은 것이다. 서로 모습만 바꿀 수 있는 하나의 실체다. 그러니까 그 사라진 질량은 없어진 게 아니라 형태만 바뀐 겁니다. 100% 순수한 에너지로 폭발적으로 변신한 거죠. 물질이라는 옷을 벗고 에너지라는 옷으로 갈아입은 겁니다. 그런데 겨우 그 미세한 질량이 뭐 그리 대단하냐고요? 맞습니다. 한 번의 핵융합에서 사라지는 양은 원래 질량의 겨우 0.7%에 불과해요. 하지만 무대가 태양이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태양은 여러분이 숨을 한 번 들이마시는 그 1초 동안 무려 6억 톤의 수소를 헬륨으로 찍어내고 있거든요. 계산해보면 태양에서는 1초가 째깍 지날 때마다 자그마치 400만 톤의 질량이 순수한 에너지로 폭발합니다. 1초마다 400만 톤이요. 여러분이 지금 이 문장을 듣는 그 짧은 순간에도 웬만한 큰 산 하나만큼의 질량이 태양에서 순수한 빛으로 바뀌어 우주로 흩어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태양이 워낙 거대하다 보니 이 정도로 태워도 앞으로 50억 년은 끄떡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더운 여름날 창가에서 여러분의 뺨을 데워주는 햇살, 꽃을 자라게 하고 바다를 증발시켜 구름을 만드는 그 빛과 열. 그게 전부 태양이 자기 몸의 일부를 순수한 에너지로 바꾸어 우리에게 보내주는 선물이었던 겁니다. 태양은 매초 400만 톤씩 조금씩 자기 자신을 내어주면서 우리를 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런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태양 중심까지 들어가 본 사람도 없는데 저 안에서 지금 핵융합이 일어난다고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죠? 정말 좋은 의심입니다. 파인만이 늘 강조했던 게 바로 이거였어요. 아무리 그럴듯한 이론이라도 실제 자연과 맞지 않으면 틀린 거다. 관측이 최종 심판관이다. 그래서 저는 이 질문에 떳떳하게 답할 수 있어 기쁩니다. 우리는 태양의 심장부를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의미에선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바로 아까 그 유령 같은 알갱이 중성미자 덕분입니다. 기억하시죠? 핵융합이 일어날 때마다 중성미자가 함께 뱉어진다고요. 이 녀석은 태양의 어마어마한 두께를 아무렇지 않게 뚫고 나와 텅 빈 우주를 가로질러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몸을 초당 수백 조개씩 그냥 슥슥 통과하고 있습니다. 전혀 못 느끼시죠? 이 중성미자는 태양 중심부에서 곧장 날아온 지금 그 안에서 핵융합이 벌어진다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과학자들은 땅속 깊은 곳에, 그러니까 온갖 잡음이 차단된 깊은 광산 속에 거대한 물탱크 같은 관측 장치를 만들어 두고 이 유령 같은 중성미자를 아주 가끔 어렵사리 붙잡아냈습니다. 그리고 붙잡아낸 그 수가 우리가 종이 위에서 계산한 핵융합 이론과 놀랍도록 딱 맞아떨어졌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나요? 우리는 상상만으로 태양 이야기를 그럴듯하게 지어낸 게 아니라는 겁니다. 태양 심장부에서 지금 이 순간 날아온 진짜 증거를 손에 쥐고 저 안에서 핵융합이 벌어지고 있음을 두 눈으로 확인한 거예요. 이거야말로 파인만이 그토록 사랑했던 자연에게 직접 물어봐서 얻어낸 정직한 답입니다. 그런데 여기 정말 기묘한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중성미자는 태양을 곧장 뚫고 나와 8분 남짓이면 지구에 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 보는 햇빛은 사정이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지금 창밖에 저 햇빛이 언제 만들어진 빛인지 아세요? 놀라지 마세요. 저 빛은 태양 중심부에서 만들어진 지 수만 년, 심지어 수십만 년이 지난 빛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융합으로 태어난 빛 알갱이는
바깥으로 탈출하고 싶어 하는데 태양 속은 벌거벗은 원자핵과 전자가 우글우글 빽빽한 지옥이거든요. 몇 발짝 못 가 쿵 부딪히고 휙 튕기고 또 부딪히고 튕깁니다. 마치 발 디딜 틈 없이 꽉 찬 퇴근길, 지하철에서 출구로 나아가려는 것처럼요. 이 사람한테 부딪히고 저 사람한테 밀리며 갈지자로 헤매다 보니 그 짧은 거리를 빠져나오는 데만 수만 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다 마침내 태양 표면을 탈출하면 텅 빈 공간이라 거칠 게 없죠. 그래서 태양 표면에서 지구까지 1억 5천만 킬로미터라는 어마어마한 거리를 단 8분 20초 만에 날아옵니다. 자, 이걸 한번 음미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창가에 내려앉은 저 햇살, 여러분의 어깨를 따뜻하게 데우는 저 빛은 어쩌면 수만 년 전, 그러니까 인류가 아직 동굴에 살며 매머드를 사냥하던 그 까마득한 옛날에 태양 중심부에서 태어난 빛일지도 모릅니다. 그 오랜 세월 태양의 뱃속에서 이리 부딪히고 저리 튕기며 갈지자로 헤매다가 겨우 표면을 탈출해 8분 남짓 우주를 가로질러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피부에 가만히 내려앉은 거지. 아침에 무심코 맞던 햇살 한 줄기에 이렇게 아득한 시간의 여행이 통째로 담겨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았습니다. 태양 중심부에서는 매초 400만 톤이 폭발하는 상상 초월의 핵융합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왜 태양은 그 어마어마한 폭발의 힘 때문에 한꺼번에 쾅 터져 우주로 산산조각 나지 않을까요? 폭죽 하나만 터져도 사방으로 흩어지는데 태양은 우주 최대의 폭발을 매초 일으키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평온하게 둥근 공 모양으로 떠 있는 걸까요? 바로 여기가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아름다운 대목입니다. 그 정답은 경이로울 만큼 완벽한 우주의 줄다리기에 있습니다. 태양 안에서는 지금 정반대 방향으로 잡아당기는 두 거인이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쪽 거인은 핵융합입니다. 중심부에서 뿜어나오는 에너지가 모든 걸 바깥으로 밀어냅니다. 태양아, 커져라, 터져라 이렇게 외치죠. 반대편 거인은 중력입니다. 태양의 막대한 중력이 모든 물질을 안쪽으로 끌어당깁니다. 태양아, 뭉쳐라, 무너져라 이렇게 외치고요. 한 거인은 밖으로 밀고 다른 거인은 안으로 당깁니다. 이 두 거인이 태양의 몸통을 두고 기적처럼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리학자들은 이 완벽한 균형을 정력학적 평형이라고 부릅니다. 정말 소름 돋게 우아한 부분은 이 균형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스스로 조절된다는 겁니다. 만약 중력 거인이 살짝 이겨 태양이 조금 쪼그라들면 중심부가 좁아져 온도가 확 오르고 원자핵이 빽빽해집니다. 그럼 핵융합이 갑자기 활활 빨라져 바깥으로 미는 힘이 세지고 태양을 다시 원래 크기로 빵빵하게 부풀립니다. 반대로 핵융합 거인이 이겨 태양이 부풀면 중심부가 넓어져 쉽고 핵융합이 느려지죠. 그럼 중력이 다시 멱살을 잡고 안쪽으로 뭉쳐 놓습니다. 어느 한쪽이 이기려 하면 그 즉시 반대편이 강해져 균형을 되돌려 놓는 거예요. 완벽하게 세팅된 자연의 자동 온도 조절기 같지 않습니까? 바로 이 절묘한 장치 덕분에 태양은 무려 46억 년 동안이나 이 아슬아슬한 줄다리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해 왔습니다. 46억 년이면 우리 지구가 태어난 것과 거의 같은 시간입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두 거인은 단 한 번도 승부를 내지 못하고 그렇다고 포기하지도 않고 그저 팽팽하게 서로를 붙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중심부 창고에 쌓인 수소 연료가 완전히 바닥나기 전까지 앞으로 약 50억 년 동안은 지금과 똑같은 모습으로 변함없이 빛날 겁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우리가 세상을 떠난 뒤로도 아득히 오랫동안 이 조용한 줄다리기는 계속됩니다. 자, 이제 태양의 비밀을 거의 다 아셨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아직 가장 기묘한 부분은 말씀드리지 않았거든요. 사실 태양은 물리학의 낡은 계산법대로라면 애초에 빛나서는 안 되는 별입니다. 네, 제대로 들으신 거 맞아요. 원자핵끼리는 같은 크기라 서로 밀어내고
그 벽을 넘어야 융합이 일어난다고 했죠. 그런데 물리학자들이 1500만 도를 가지고 계산기를 정직하게 두드려 봤더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지옥 같은 온도에서도 원자 핵들의 에너지는 그 벽을 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옛날 계산대로라면 양성자들은 벽에 튕겨나가야 하고, 그럼 융합도 태양의 빛도 우리도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멀쩡히 살아 제 목소리를 듣고 계시죠? 뭔가 아기가 안 맞잖아요. 바로 이 지점에서 양자역학이 조용히 등장합니다. 아주 높은 벽이 하나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는 벽을 넘을 힘이 없으면 절대 저편으로 갈 수 없죠. 그런데 양자역학의 세계에서는 아주 낮은 확률이지만 벽을 넘지 않고도 벽을 유령처럼 그냥 통과해서 저편에 슥 나타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이 믿기 힘든 현상을 양자 터널링이라고 불러요. 벽을 넘는 게 아니라 벽에 터널을 뚫고 지나가는 거죠. 태양 속 양성자들이 바로 이 마법을 쓰고 있습니다. 벽을 넘을 힘은 없지만 아주 가끔 유령처럼 뚫고 지나가 기어코 융합에 성공하는 겁니다. 이 기묘한 확률의 장난이 없었다면 태양은 애초에 불을 켜지도 못했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 피부를 간지리는 저 햇살은 저 먼 우주 중심에서 매초 일어나는 양자역학적 기적의 직접적인 결과물인 겁니다. 이 양자 터널링이 워낙 어렵다 보니 정작 태양 중심에서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속도는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느립니다. 놀라지 마세요. 태양 중심의 어느 한 덩어리 공간이 뿜는 열을 같은 부피로 비교하면 놀랍게도 사람 몸이나 두엄더미가 뿜는 열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약합니다. 우주에서 가장 뜨거운 곳 중 하나인 태양의 심장이 부피로 따지면 우리 몸보다도 열을 조금 만든다니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빛을 낼까요? 답은 단 하나, 크기입니다. 은근한 온기라도 태양 전체라는 어마어마한 규모로 쌓이면 우리가 보는 그 눈부신 태양이 되는 거예요. 파인만이라면 이 대목에서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자연은 우리의 직관을 자주 배신하지만 그 배신 속에 진짜 진실이 숨어 있다고요. 자, 이제 저는 여러분과 아주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디디려 합니다. 이건 세상을 바라보는 시점이 크게 뒤집히는 순간이거든요. 지금까지 우리는 태양이 얼마나 격렬하고 폭발적인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태양은 우리 머리 위에 떠 있는 거대한 수소폭탄 같은 무시무시한 괴물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여기서 시점을 확 뒤집어 봅시다. 우리가 방금 알아낸 태양의 진짜 모습은 정반대에 가깝습니다. 태양은 46억 년 동안 단 한 번도 폭주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힘을 품고도 두 거인의 줄다리기로 단 한순간도 균형을 잃지 않았어요. 조금이라도 격해지면 스스로 진정하고 식으면 스스로 다시 데우면서 그 오랜 세월을 묵묵히 빛나왔습니다. 이게 사나운 괴물의 모습인가요? 아니요. 이건 우주에서 가장 인내심 강하고 가장 절제되어 있으며 가장 균형 잡힌 존재의 모습입니다. 가장 격렬한 것과 가장 평온한 것이 사실은 같은 것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완벽한 균형이 여러분과 저를 존재하게 했습니다. 핵융합 거인이 조금만 더 셌다면 태양은 연료를 순식간에 태우고 벌써 사라졌을 거고, 중력 거인이 조금만 더 셌다면 태양은 불 붙지도 못하고 식어버렸을 겁니다. 이 절묘한 균형이 46억 년이나 이어졌기에 지구는 안정적으로 따뜻한 빛을 받았고 바다가 생기고 생명이 싹트고 마침내 여러분과 제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태양을 궁금해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요? 여러분 피 속의 철분, 뼈 속의 칼슘, 숨 쉴 때 들이마시는 산소, 이 무거운 원자들은 빅뱅 직후엔 없었습니다. 바로 태양 같은 별들의 심장부에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것과 똑같은 핵융합을 통해 하나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문자 그대로 별의 자네로 빚어진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 보세요. 그 손을 이루는 원자 하나하나가 아주 먼 옛날 어느 별의
뜨거운 심장에서 태어난 것들입니다. 이건 시적인 비유가 아니라 물리학이 밝혀낸 담담한 사실이에요. 우리는 별을 그저 올려다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별의 후손이 자기 고향을 올려다보고 있는 셈입니다. 이 사실을 처음 제대로 이해했을 때 저는 며칠 동안 하늘이 달라 보였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오늘 밤엔 하늘이 조금은 다르게 보이실 거예요. 자, 이제 처음 우리를 갸우뚱하게 만들었던 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질문이 뭐였죠? 우주에는 산소가 없는데 태양은 어떻게 불타고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태양은 불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가 아는 그 불이라는 의미에서는 절대 아니에요. 불이 타려면 반드시 산소가 필요하지만 태양은 산소가 단 1%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태양은 화학 반응을 하는 게 아니니까요. 태양은 거대한 핵융합을 하고 있고 핵융합에 필요한 건 오직 압도적인 압력과 상상을 초월하는 온도뿐입니다. 그러니 처음 그 질문에 숨어 있던 전제, 태양이 불타고 있다는 전제 자체가 틀렸던 거예요. 우리는 잘못된 전제 위에서 답을 찾으려 했으니 아무리 애써도 답이 안 나왔던 겁니다. 파인만이 늘 이야기했던 게 바로 이거죠. 답이 안 나올 때는 질문에 숨은 전제부터 의심해봐라. 오늘 우리는 그 전제를 걷어내자마자 놀랍도록 아름다운 진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태양은 하늘에 떠 있는 거대한 모닥불이 아닙니다. 그건 우주 최고의 압도적인 엔진, 핵융합 엔진으로 돌아가는 별입니다. 극단적인 압력과 미칠 듯한 온도의 지옥 속에서 수소 원자 핵들이 억지로 지식여져 헬륨이 되고 그 과정에서 티끌 같은 질량이 순수한 에너지로 둔갑해 우주로 뿜어져 나옵니다. 그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데는 양자 터널링이라는 기적 같은 확률이 필요하고 그렇게 태어난 빛은 수만 년을 헤매 태양을 빠져나와 여러분의 뺨에 내려앉죠. 그리고 이 모든 폭발적인 일이 안으로 당기는 중력과 밖으로 미는 핵융합 두 거인의 완벽한 줄다리기 덕분에 46억 년째 얌전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거기엔 산소도 성냥도 숨쉴 공기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압도적인 크기와 물질이 극한까지 짓눌렸을 때 자연을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힘들이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해내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오늘 제가 파인만의 길을 통해 정말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 태양의 원리 그 자체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른이 된 우리는 가끔 이런 질문을 소리내어 묻기를 부끄러워합니다. 나만 그때 졸아서 모르는 바보 같은 질문일까봐 눈치를 보는 거죠. 하지만 제 평생을 걸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겉보기엔 단순하고 철없어 보이는 질문들이 사실은 우주의 가장 깊은 진리를 관통하는 가장 예리한 질문인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태양은 왜 빛날까요? 동네 꼬마가 던질 법한 귀여운 질문 같죠. 그런데 이 질문의 뿌리까지 파고들다 보면 우리는 열의 움직임, 플라즈마, 원자 핵의 세계, 양자 터널링, 그리고 아인슈타인이 밝혀낸 질량과 에너지의 비밀까지 전부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온 이 여행이 바로 그 증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떤 질문이 마음속에서 이거 뭔가 이상한데 하고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든다면 그 느낌을 절대 대충 흘려보내지 마세요. 뭔가 하나가 아귀가 안 맞는데 하고 고개가 저절로 기울어지는 그 짜릿한 느낌이야말로 여러분이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할 가장 귀중한 우주의 힌트니까요. 그 호기심에 실 한 오라기를 끊어버리지 않고 정직하게 끝까지 따라가다 보면 거의 틀림없이 놀랍고 아름다운 진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거든요. 오늘 우리의 여행이 그걸 완벽하게 증명해 주었죠. 이제 내일 아침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질 때 그 빛을 잠깐만 다르게 바라봐 주세요. 그건 그냥 밝은 빛이 아닙니다. 저 먼 곳에서 두 거인이 46억 년째 벌이는 완벽한 줄다리기의 결과물이고 태양이 매초 400만 톤씩 자기 몸을 내어주며 만든 선물이며 양자역학의 기적을 뚫고 수만 년을 헤매 여러분에게 도착한 아득한 시간의 여행자입니다. 그 빛 한 줄기 속에 우주의 가장 깊은 비밀들이 전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이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여러분의 피부에 가만히 내려앉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경이로운 일이 또 있을까요? 친애하는 과학의 동반자 여러분, 오늘 저희 파인만의 길이 준비한 뜨거운 태양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여행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에 기분 좋은 느낌표를 하나 콕 찍어 주었다면 잊지 마시고 저희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번에도 여러분의 일상을 뒤흔들고 지적 호기심을 꽉 채워줄 더 흥미진진한 과학 이야기를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밤 하늘의 별을 보든 한낮의 태양을 보든 끝없는 호기심을 품고 세상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살아있는 이 순간을 조금 더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웃는 얼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